오늘 호랭이님께서 직접 참여를 해주실 이야기는요. 종교학자 삼촌분의 공포 실화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도 악마를 허주로 모셨던 무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허주라고 하면 뭐 허주 잡신, 뭐 무속 세계에서는 신이 아닌 존재, 일반 또 귀신들을 허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악마를 모신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 도대체 어떤 또 데빌 샤먼, 데빌 샤먼이 또 있었을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릿. 여보세요. 네, 호랭이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네. 오늘 호랭이님 해주실 이야기가 악마를 모셨던 무당이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게 도대체 그쵸. 어떤 건지 상상이 잘 안 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악마를 모시는 것보다 네. 어떻게 보면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 어떤 한 무당의 이야기일 거고, 이거는 배경은 우리나라인가요? 당연히 우리나라고 실제로 제가 삼촌하고 같이 이 애를 만났고 그리고 지금 이 애가 저랑 친구 사이예요. 저랑 오, 동갑이에요. 정말요? 네네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기릿 갑시다. 이제 4년 전이에요. 4년 전 이야기이고 앞전 상황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삼촌이 한국에 와 계실 때 한국에 계시는 신부님 한 분께서 의뢰를 하셔갖고 네.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애가 여자애인데 네. 허주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흔히들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허주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특별한 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무속 신앙에서 보면은 악신이죠. 그렇죠. 좀 예. 악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삼촌이 볼 때는 이거를 악마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삼촌 같은 경우에는. 예. 왜 그러냐면은 악마가 그거를 그냥 꼭 뭐 서양에서 있는 힘이 강한 존재를 악마라고 하지 않고 그런 존재를 삼촌은 이제 악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삼촌이 볼 때는 악마였대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한국 영이 이제 빙의가 아까 그 허주로 모셔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네네. 이제 구마를 했을 당시에 이 안에 있는 게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엄청 옛날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엄청 예전에 네. 가톨릭 신자였나 봐요. 이 사람이 그 안에 있던 그 허주라는 게. 근데 이제 네.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 가톨릭 박해를 받던 시절에 살기 위해서 가톨릭 신성모독을 계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렇게 신성모독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꼬투리가 잡혀갖고는 처형당했는데 본인이 산 이름을 밝혀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치악산 아세요 혹시? 치악산 알죠? 치악산에 있는 무슨 바위에 묶여갖고는 거기에 있던 신이었다. 아, 예. 본인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근데 이제 좀 신기한 부분은 이 아이를 이제 보러 가잖아요. 보러 가서 간단한 테스트를 했는데 성물에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했대요. 오, 이거 어떡해요? 그 성물에 진짜 엄청난 거부 반응을 보였대요. 네. 일반적인 악마 부마자들보다 더 심한 증상을 보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애가 찾아와요. 자기 말로. 교회에. 오, 예. 왜냐. 그 아이가 어머니하고만 살던 한부모 가정이라 하죠. 그런 집이었는데 예. 원래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대요. 그 어머니께서. 근데 애가 뭐 평소에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거나 뭐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애가 그런 현상을 보였대요. 네. 빙의된 듯한 현상을 보이고 해서 가톨릭 교회에 데려왔는데 알다시피 가톨릭 교회는 이런 빙의 치료를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회의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 부모님께서.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 하고 있던 찰나에 길에서 한 무당분을 만났대요. 그 무당분이 우연히 아이를 보고는 애한테 신이 내려왔는데 왜 이거를 받지 않느냐 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자기가 원래 믿던 종교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혹하셔갖고는 어머니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 네네. 무당한테. 네. 근데 문제는 신내림을 받는 그런 의식 같은 걸 하잖아요. 굿 같은 걸 한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 신을 받는 네. 그런 굿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굿을 통해서 아이에게 이제 그런 걸 내려줬나 봐요. 신내림 받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삼촌이.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으셨는데 받고 나서 더 문제는 그 애를 데리고 그 무당분이 자기 밑에다 놓고서는 돈벌이를 시킨 거예요, 애한테. 왜냐? 아이고, 예. 빙의 치료가 빙의를 진짜 기가 막히게 치료를 했대요. 그 예, 여자가. 예. 그러니까 뭐 신점을 잘 본다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은 그 여자만 보면은 빙의가 낫다는 뭐 좀 과장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빙의 치료가 잘 되니까 이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갖고 예. 이제 애 엄마도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이 무당도 이 애한테 돈 번 거를 일부를 가져가면서 네. 그렇게 연명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무당 말로는 뭐라고 하죠? 그 신의 능력을 뭐 불린다? 뭐 이런 게 있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신을 네. 이렇게 불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세게 만든다? 네네. 그런 걸 이제 빌미로 애를 자기 밑에다 놓고서는 진짜 뭐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빙의 환자들만 계속 치료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 엄마부터 해갖고는 이제 이 애 때문에 뭐 난리가 난 거죠. 그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돈을 네. 막 한순간에 막 벌어들이니까. 문제는 이 애가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을 자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네. 존재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자고 있는데 몽유병이란 걸 겪어본 적 없는 애가 자다가 일어나면은 옥상에 서 있거나 예. 뭐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있거나 네. 어떤 이런 자기를 해하기 직전에 늘 잠에서 깼대요. 잠을 꿈에서? 잤는데. 아니 꿈 말고 그러면 현실에서. 현실에서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 깼는데 몽유병 막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막 혼자 자다가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다가 몽유병 증상처럼 움직이는데 꼭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깼대요. 뭐 옥상 네네네. 난간에 올라가서 깨고 막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자기 얼굴 앞에 댄 상태에서 깨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애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성인인데 대충 알 거 아니에요. 뭐 신내림을 받으면은 뭐 이런 증상이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렇죠. 자기가 받아들였는데 왜 계속 생기지? 그런 생각을 할 찰나에 이제 그 본인이 받았다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네. 모습을 드러냈대요, 자기한테. 예. 근데 늘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네 몸을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애는 은연중에 계속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신내를 받았는데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네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느꼈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게 계속 자기를 괴롭히니까 예. 그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어갔고는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막 본인한테 막 해야 하는 행동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본인한테 어떤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고, 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피해가 가더래요. 본인 네네.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억을 못 하는데 뭐 친구한테 뭐 연락을 해갖고 좀 문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뭐 친구한테 욕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뜬금없이 가갖고 화를 내거나 막 이런 본인이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리고 막 계속 어딜 가나 그 존재가 보이더래요. 네네네. 특이한 점은 늘 높은 건물 위에서 본인을 내려보고 있더래요. 네.
그리고 그 존재가 나타나면은 주변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가는 듯 느껴졌대요. 와, 신기하다. 예. 네. 그래서 생김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생김새가 약간 원숭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굴에 털이 굉장히 많았대요. 예. 그리고 혹시 그 도라에몽에 나오는 비실이 아세요? 누구요? 비실이요? 비실이. 네. 그게 뭐예요? 비실비실하게 생긴 애 있잖아요. 그 눈 째져갖고. 뭐 있겠죠, 그런 캐릭터가. 네네네. 근데 그 사람 얼굴에 털이 엄청 많고 눈이 쫙 찢어져갖고는 되게 간제비 같이 생긴 얼굴이었대요.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애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니까 예. 이 애가 이제 자기가 다니던 성당으로 간 거죠. 네. 가니까 이제 뭐야 이거 그 가서 본인이 상황 설명을 하고 자기가 이 허주를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뭐 어떻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네. 이제 그 당시에 삼촌이 한국에 계셔갖고 이제 삼촌이 가셔서 상을 보고 뭐 주변에 구마 사제분들 한 그분들을 통해 갖고 이 애에 대한 구마를 했대요. 네. 근데 구마를 했는데 그 구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게 뭔진 몰라도 뭐 악마라고 쳤을 때 되게 굉장히 반응이 잘 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빼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원래 무당이 제대로 된 신을 받으면은 가톨릭에서 구마의식을 하잖아요. 안 된대요. 그렇죠. 뺄 수가 없대요. 근데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가끔 진짜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가끔 오신대요. 뭐 예. 무당분이 자기 신을 뭐 빼고 싶다 이거 오신대요. 그러면 안 빠진대요. 근데 웃긴 게 이거는 빠지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예. 빼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그 애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고 이 애가 또 허주를 모시는 거예요. 무당으로. 또 선무당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애 엄마가 완전 사이코예요. 왜요? 이 애 돈 맛을 한번 알아버리니까 이 예. 애 구마의식을 했잖아요. 완전 난리 쳤대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원체 가톨릭 교회를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했고 그 무당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 뭐 빼는 게 맞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예.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애가 그 갖고 있던 그 악마한테 빙의가 됐을 당시의 기억을 계속 되짚어내게 했어요. 왜냐? 예. 책을 발간하려고. 책을 발간해서 돈을 벌려고. 네. 돈 맛을 알아버렸으니까. 근데 이 애는 그게 싫었던 거죠. 계속 되짚어내야 되니까 그 당시 기억을. 그래갖고는 계속 사소한 트러블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애가 뭐 그 어머니 때문에 뭐 우울증도 앓게 되고 뭐 이런 아이고. 식으로 해서 또 그 구멍이 메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가 살던 교구에 있던 신부님께서 애가 또 교회에 나오진 않으니까 네. 이미 한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혹시나 해갖고 애를 보러 갔는데 애가 또 무당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오, 예. 왜냐? 그 구멍이 메워지지가 않으니까 별것들이 다 붙는 거예요. 그냥 진짜 흔히 아는 잡귀신들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 들러붙었는데 이제 애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구마의식을 했는데 그러게. 왜 또 이러지? 이거 진짜 무당돼야 되는 팔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뭐 또 무당한테 갔는데 그 무당이 허주 잡신을 모시게 한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때도 삼촌이 한국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삼촌이 너 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너도 같이 가자. 호. 근데 저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워갖고. 예. 삼촌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제가 가서 뭘 합니까? 일반인인데. 네. 근데 이제 가자고 하셔갖고 갔어요. 갔는데 그 신부님하고 저하고 삼촌하고 갔는데 그 집에서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아,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쫓아요? 욕해요. 막 니들 때문에 딸 인생 조질 일 있냐 막 이러면서 욕을 해요. 막 예. 가라고 막 이상한 알맹이 같은 거 밖에다 던지면서 막 재수없다 막 이러면서 침 뱉고 막 가라고 해요. 계속. 예. 또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삼촌이 아 이거 저가 허주 잡신인지 일단 판단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질 못하니까 예. 아예 우리가 이쪽
이쪽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무당분을 아, 데리고 가자 해서 예. 꽤나 그 당시에 좀 뭐 무속 쪽에서 봉사하시는 분 사이에서는 유명하신 뭐 만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할머니인데 되게 용하신 분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런 분을 모셔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얼굴만 봐도 무서워요. 전 봤거든요, 실제로.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말도 무당. 못 해주고, 누가 봐도 무당이고 예. 저거 말 걸었다가는 좋은 소리 못 듣겠다. 그냥 엄청 근엄하시고 약간 좀 아우라가 이렇게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간 게 이제 집에 이제 문에 들어갔는데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생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예. 저는 처음 맡아봤어요, 그런 냄새를. 비린내? 그 비린내가 나는데 진짜 막 그냥 흔히 아시는 생선 비린내, 막 음식물 찌꺼기 막 들어간 이런 이상한 잡냄새가 나요, 집에서. 예.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애가 그러니까 벽 있죠, 벽을 보고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오, 예. 그 무복 같은 걸 입고. 예.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 사람을 당시에. 예. 그리고 나서는 막 혼자서 막 그 뭐라 할까요, 막 혼자서 막 이래요, 막 이래요, 혼자 가만히 있다가 야. 막 이래요.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노발대발 하는데 그 무속인 분 있죠, 우리 같이 가셨던 무당분께서 네네. 막 욕을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야 막 소리 질러요. 막 야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막 삐삐삐 하면서 막 소리를 엄청 지르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더니 애한테 가서는 애를 막 보면서 네가 뭐 부모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엄청 질러요. 예. 이런 막 뭐 쳐죽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시면서 머리를 잡더니 막 흔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저는 이제 뻥져갖고는 거기서 가만히 서 있고 삼촌하고 이제 막 신부님 가셔갖고 하지 말라고 막 말리고. 예. 그러니까 막 이러는 거야. 막 이게 애 팔자를 막 조지려고 뭐 이러냐고, 이 돈에 뭐 미친 막 인간아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뭐 역정 엄청 내시더라고요. 예. 막 그러면서는 진정이 안 되시는지 계속 화가 난다고. 그 애 엄마도 쫀 거예요. 이제 느낀 와. 거죠. 이 사람 무당이구나. 예. 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난리가 한바탕 나고 나서 그 애한테 가시더니 애한테 막 뭘 해요. 뭐 위에서 네. 머리에다가 대고 막 머리를 막 휘휘휘 막 이렇게 하시면 휘파람 부시면서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애가 정신이 한 5분 있다가 돌아왔는지 막 울어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더 소름 돋아요. 뭐라고요? 뭐냐면은 그 무당분이 들어오시기 10분 전부터 이 집에 있는 막 그 나이가 조금 젊은 귀신 남자 1명, 여자 2명이 자기가 정신을 집중 못하게 머리를 잡고 막 흔들었대요, 자기 머리를. 예. 그러니까 애가 막 입 벌리고 가만히 허공 보고 있는 동안 그 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무당분이 들어오시니까 그 귀신 방 안에 진짜 귀신이 엄청 많았대요. 네. 근데 그 귀신들이 막 구석으로 숨는다고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쪼그려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울면서 무섭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당분께서 저한테 무슨 이상한 방울 같은 걸 하나 주셨어요. 고양이 목에 다는 그런 리본 방울 있죠? 네네. 그런 방울 하나를 저한테 주시더니 애를 데리고 나가 있으래요. 저보고 예. 잠깐 나가 있으래요. 그 솔직히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워갖고. 만약에 얘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저한테 오면 어떡해요. 그래갖고 이제 나가야 그렇죠.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삼촌이 빨리 나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짜증 막 난 상태에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 우는 애 데리고 나갔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거기서. 가만히 네. 있었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애 보고 있는데 막 애가 막 훌쩍훌쩍 해요. 계속 훌쩍훌쩍 하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약간 훌쩍훌쩍 하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약간 좀 뭐가 막 자꾸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막 이러고. 올라오는데 막는 듯한. 네, 약간 이래 막 막 울다가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보고 좀 무서워요. 근데 솔직히 그거 보고 있으면. 예. 그래갖고 저는 그거 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올라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해갖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무당분이 주신 방울로 애 머리를 이렇게 눌렀죠. 네. 혹시 뭐 그렇게 하면 내려가는 줄 알고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았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네네. 진짜 이때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애가 힘든 일이 많았구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저한테. 예. 본인이 막 좀 힘들었던 부분, 어머니하고 이렇게 다퉜던 부분부터 다 해갖고 막 힘들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안쓰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애가 얼마나 말할 곳이 없었으면 처음 보는 내가 이 한마디 했다고 나한테 다 털어냈나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는 말이 막 자기가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친구들도 많이 없어지고 했는데 네. 엄마가 자꾸 내 그런 기억을 자꾸 꺼내냈다. 자기가 너무 힘들다. 막 얘기하면서도 막 이래요, 계속.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오.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그러고 네. 있는데 이제 그 삼촌이 나오셔갖고는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애 엄마는 울고 있고 무당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 이 애한테 있는 거 신 아닌 거 알았지? 네가 딸 앞에서 시인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울면서. 오. 예. 인정했구나. 근데 왜 이 무구는 뭐고 저 물 떠다는 거 뭐야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해놨대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인 게 이 애한테 허주 잡신에 모시게 한 무당도 정상이 아니에요. 네. 그 무당이, 그러니까 이 애가 무당 신내를 받고 나서 계속 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을 받은 모습이 아니었나 봐요, 엄마가 보기에도. 네네. 그래서 이제 애 엄마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이렇다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 무당이 말하기를 뱀술을 한 달 동안 자정이 넘은 시간에 먹이라 했대요, 애한테 한 잔씩. 예. 그렇게 해서 애한테 몸에 좋은 거다 해서 먹인 거예요. 무구들도 애가 뭐 갖고 싶다 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이 애 그러니까 무당 노릇 시키려고 거기다 사서 갖다 놓고, 예. 애가 싫다고 하고 막 고통받는 순간에서도 그 무슨 요강 같은 데다 물을 떠놓고는 기도를 하라고 했대요. 네. 강제로 거기다 앉혀놓고. 예. 그러면서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애가 물 떠놓고 요강 앞에 설 때마다 애가 영혼이 얼마나 갉아먹혔는 줄 아냐고. 네가 부모야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무슨 진짜 뭐 범죄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 이야기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애가 근데 TV에서만 덤덤해요. 봤는데. 네, 덤덤해요. 약간 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냥 네. 엄마가 원래 저랬다는 걸 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저는 더 안쓰럽다고요. 네. 안쓰럽더라고요, 애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는 이제 데려갔죠. 그 무당 굿하는 데 데려갔나 봐요. 가서 이제 이거 다 쳐내야 된다고 해서는 데려가셔서 애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 애가 치료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완전히 아작이 난 상태였고, 그렇겠죠. 네. 영안이 안 다쳐요. 네네. 그러니까 영안이, 그 무당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영안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국에 어떤 예. 무당 데려다 앉혀놔도 이거 영안 못 닫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왜 그런지는 삼촌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악마라는 존재가 빙의가 된 상태,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관리를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 애는 너무 구멍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메꾸지 못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평생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애랑 이제 저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일이 다 끝나고. 네. 얘기 나눴는데 좀 안쓰러운 부분이 자기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는 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희생된 걸 알고 있었다. 근데 나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안쓰럽네. 예. 네, 근데 우리 집이 많이 못 산 것도 사실이고 엄마가 아빠 없이 나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자기는 덤덤해요. 그러니까 영안이 닫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안쓰럽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어떡할 거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은 뭐 공부해갖고 대학교부터 들어가는 게 목표다.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애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왜냐면 애가 뭐 무슨 좋은 고등학교 갔는데 그 학비가 좀 있었나 봐요, 거기에. 근데 네네. 그 학비 때문에 다니다가 그 학비 내고 다녔는데 이제 차비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니까 애가 학교 자퇴를 한 거예요, 그냥. 아휴. 그리고 예. 검정고시를 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검정고시 이제 점수로 뭐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데를 다녀볼까 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그때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제가 컴퓨터도 한 대 사줬거든요. 월급 받아고. 정말요? 너무- 네, 그 당시에 예. 사줬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한바탕 지나가고 이제 그 애도 뭐 우리 누나 그 병원에 와갖고 많이 진료도 받고 했어요. 정신과 진료도 엄청 오래 받았고. 예. 그 이후로 이제 좀 저랑 잘 지냈죠. 근데 이제 음. 삼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왜 간 거야, 삼촌이라고 물어보니까 삼촌이 말하기를, 제가 그 당시에 진짜 완전 망나니 그 자체였거든요. 네. 그 시기에. 지금은요? 맨날 클럽 가서,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일도 안 하고, 아빠가 주는 카드로 그냥 맨날 뭐 클럽 가서 빵딩 흔들고, 술파 마시고, 네, 약간 그러고 살았어요. 약간 그런 남의 돈, 아빠 돈 제 돈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 돈으로 막 거렁뱅이처럼 살았을 시기였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 아빠랑 막 되게 부딪혔는데, 이제 삼촌이 예.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저를. 그 애를 보여주시면서 좀 정신 좀 차려라. 음. 그리고 애가 이제 또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친구도 되어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애는 저랑 네네. 아직도 막 연락을 하고 지내고,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이거 네. 얘기해도 제가 허락을 받아야 돼갖고. 근데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어머니가 가출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해서 찾았는데 이게 네. 법상으로 어머니가 성인이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은 경찰에서도 딸인데도 불구하고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건 어머니가 살아계시긴 한데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쾌걸근육맨이 됐어요. 무슨 보디빌딩 뭐 대회를 나간다고 근육을 예. 막 이렇게 키워놨더라고요. 오. 근데 근황 얘기를 해주는데 계속 보인대요. 그 귀신을.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계속 보이고, 사실 말하면 자기는 아직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드시겠죠. 그때 그 기억도 힘들지만은 지금 이제 본인이 겪고 있는 그 일 자체도 너무 힘이 든대요. 그 무당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나봐요. 저는 그 이후에 이제 그 무당분 얘기는 몰랐는데, 네네네. 그러고 나서도 이제 한 2년 가까이를 그 무당분이 부르시면 가서 막 밥도 얻어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무당분이 네. 그러시기를 너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한테 붙을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아이고. 예. 그 저번에 붙었던 그거를 무당분은 그 애 몸에 남아있는 그 어떤 흔적을 보고 악마라고 안 하시고 악신이라고는 얘기를 하셨대요. 악신? 약간 좀 예. 그런 류의 악신들이 너한테 많이 들러붙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네.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면서 힘들어도 버텨내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너 이런 거 때문에 이런 당집 안 와도 되고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항상 밝은 마음으로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 말이 인상 깊었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밝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야 여기 저기 입구에 귀신 서 있다고 막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근데 네. 참 안타까워요, 이 얘기가. 그러면 저는- 호랭이님, 네. 그 친구분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들어보신 것도 있나요? 많죠. 그래요? 많죠. 저는 한 달에 거의 두세 번씩 만나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터져서 잘 못 만났는데, 예. 원래는 엄청 많이 만났어요.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얘도. 얘가 그 비박 네. 아세요? 비박? 그 야간 산행하다가 산에서 비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대충 예. 어디 대피소 같은 데 들어가 자거나. 예. 거기서 겪은 일도 제가 진짜 엄청 무서운 일도 하나 들었었고, 오. 별의별 얘기 다 있더라고요, 얘도. 근데 이제 얘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아마 듣고 있을걸요? 제가 얘기한다고 해갖고. 그래요? 지금 듣고 계시다면
여기에는 본인 같은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환분들은 서로 공유를 안 해요. 문제점이.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나만 그렇고 나만 미친 사람 같고 그렇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계속 끙끙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제 채널에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 애가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방송 참여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저를 만나면은 막 자기가 막 귀신 보느라 힘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다 털어놔요, 저한테. 왜냐면 이제 본인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털어놓으면은 자기가 미친 사람 취급이 받는 걸 아니까 그렇죠. 얘는 얘기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차라리 얘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여기다 네가 얘기를 해. 그러면은 방송 컨텐츠도 생기고 니도 뭔가 좀 응? 스트레스 풀 공간도 생기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바디 프로필 뭐 찍는다고 뭐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보디빌딩을 하신다고요 이제? 근데 붓볼 사이에 무슨 보디빌더를 한다고 살을 쫙 빼고더니 막 근육을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날 물어보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너가 이거 듣고 있으면은 나한테 카톡으로 3대 몇백 치는지만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자, 아니, 오늘 네. 호랭이님께서 또 네. 지금 현재 친구분이시겠고 그리고 정말 또 안타까웠던 무서웠던 경험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말 그대로 허주를 우리들이 대부분 그냥 일반 귀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게 악마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그쵸. 근데 악마라는 게 뭐 굳이 서양에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악신이 악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삼촌 말이 일리가 있다 생각하네요. 나중에 그쵸. 화선이님이 아마 답변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 치약산 그거는 뭔진 모르겠어요. 치약산 바위라는데 네네네. 그게 삼촌 말로는 엄청 또- 세탄이? 세탄이요? 그러니까 세탄이인가? 무슨 그 세탄이의 뭐 원조가 된 무슨 할머니가 있대요. 그 무슨 할멈이라고 부르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어떤 산에 있는 바위에 묶여 산다고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런 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삼촌이. 좀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악신으로 평가받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 중 와. 하나일 수도 있겠다. 자, 호랭이님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목이 뜯기기 전에 빨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방송으로 쇽 가버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확실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당이 허주를 모신다? 그러면 그냥 뭐 가짜 신, 뭐 귀신, 일반 귀신들이 무당의 몸에 들어와서 신 행세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이겠지만 악마라는 존재가 이런 또 부류의 분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또 새로운 또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무당들이 흔히 말을 하는 악신 그거조차도 악마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서양에서 막 뿔 달리고 날개 달리고 그것만 악마가 아니라 진짜 이런 것도 악마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자, 방금은 호랭이님의 공포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실 이야기는요, 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저승사자와 그리고 뱀에 관련된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저승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산 사람이 죽었을 때 저승사자가 데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저승사자가 어떤 걸 했고 그리고 또 뱀은 이야기에 또 어떤 이야기로 참여가 되는 건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가 기리시더냐? 갑시다. 네, 샤오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샤오리님께서 또 처음 참여하셨고 많이 긴장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제가 겪은 게 아니라 제 친구가 겪은 얘기거든요. 제 네. 이제 고향 친구. 그때가 2001년도 이제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예, 첫 이야기. 바로 예. 가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드십니다. 렛츠가 예, 렛츠가 기리십니다. 갑시다. 예전에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제 친구랑 저랑 같은 지역의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예. 서로 다른 학교지만은 그 대구랑 경산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제가 주말에 그 친구 자취방을 놀러 갔는데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2001년도인데 그래도 21세기인데 자취방을 보고 좀 약간 놀랬어요. 왜냐면은 딱 80년대 스타일이었거든요.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그런데 나오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은 시멘바닥 있고 네. 예, 바로 그리고 이제 문턱 있잖아요. 높은 문턱에 예, 그리고 이제 여닫이 문 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돼가지고 이제 같은 동네 친구니까 이제 주말에 이제 동네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친구가 진짜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귀신 봤다고. 예. 예, 그 친구가 그 전에 이제 그런 경험도 없고 귀신도 그렇게 안 믿는 친구였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어떻게 귀신 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제 저녁에 이제 축제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자고 축제 친구들이랑 술을 많이 마신 다음에 이제 거기 어디고 그 자취방에서 자고 있는데 한 새벽 2시쯤에 눈이 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자기가 이제 뭐죠? 800에 하는 형상으로 누워 있었대요. 800을 하는 형상으로. 그래서 무심결에 이제 문 쪽을 봤는데 문 쪽에 하얀 소복을 입은 진짜 전형적인 한국의 처녀 귀신 스타일을 한 여자가 서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계속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네.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가위 눌린 느낌 있잖아요. 예, 그 5분 정도 이렇게 자기가 쳐다보니까 그 여자가 이제 문 밖으로 쓱 나가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때 너무 놀라서 이제 밤을 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악몽이 아니라 진짜 생생했대요. 네네. 악몽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여자 귀신을 본으로 이제 밤을 샌 상태로 학교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꿈속에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보셨다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예, 실제로 봤대요. 실제로. 예. 예.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너무 무서우니까 바로 이렇게 예. 중고 TV를 하나 구매해갖고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잠을 못 자겠으니까 TV를 켜고 이제 불을 킨 상태로 끝날 때까지 계속 거기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되도록이면 이제 막 진짜 너무 찝찝할 때는 이제 자기 친구 집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는 사람 집에서 잠을 자고. 그래갖고 하루는 그냥 그쪽 집주인 아저씨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집주인 아저씨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그냥 농담 삼아 그냥 스쳐가는 식으로 아저씨 여기 혹시 예전에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네. 물어봤대요. 아저씨가 그냥 웃으면서 그런 사람 없었다고 하는데 그 표정이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찝찝한 그런 표정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예, 이런 거.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친구가 느끼기에 거기서 안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80년대, 90년대 연탄 보일러 뗀 데가 그래도 있었잖아요. 네. 연탄가스로 죽은 학생의 영혼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게 이제 20살 때 일어난 일이고요. 예.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제 화면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 두 번째는 23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복학 준비를 하기 전에 고향에서 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친구 생일이 여름이었어요. 늦여름. 생일이니까 저희들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친구한테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였거든요. 네네. 술을. 그 친구가 원래 진짜 저희 중에서 제일 주량이 센 친구였어요. 네. 제일 주량이. 근데 진짜 그 친구한테 술을 먹이다 보니까 그 친구가 진짜 길바닥에서 뻗어버렸단 말이에요. 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진짜. 그 친구가 그렇게 취한 모습을.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너무 이제 취해가지고 방에다가 잠을 재웠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친구 집에는 못 데려가고 그 친구랑 저희 집이 가까우니까 제 방에다가 재웠는데 다음날 돼가지고 이제 일어나니까 그 친구 이미 집에 간 상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놀이터에서 잠깐 올래? 그러면서 좀 할 얘기 있다고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갔죠. 자기가 너무 진짜 너무 좀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날 이제 저희 집에서 자는 그날에 꿈에서 저승사자를 봤대요. 오, 예. 그 저승사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전형적으로 사극에서 본 그런 저승사자처럼 생겼대요. 네. 그러니까 그 저승사자가 이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는 그냥 그 저승사자를 따라갔대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길 끝에 어떤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갔는데 그 계단 꼭대기에 커다란 철문이 있었대요. 예. 그 철문 앞에는 수문장이 서 있고 네. 그러면서 그 수문장 자기 얼굴을 보더니 얘는 아직 올 때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라고. 네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자기를 싹 돌아보더니 가라는 이렇게 표정을 짓더래요. 가라는 손짓을.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계단을 따라 내려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문이 없더래요. 그냥 커다란 벽만 있더래요. 예. 그래갖고 놀라서 뛰어내려가면서 꿈에서 깼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너무 꿈이 생생하고 이제 전신이 이제 깨고 나니까 전신에 다 땀이더래요, 몸이. 진짜 네네네. 전신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식은 땀이 막 이불에 다 배어 있을 정도였다고 하면서 예, 아버지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이 이렇게 너무 생생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버님이 하실 말씀이 이제 위로를 해주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그게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너는 이제 오래 살 거라고 하면서 오래 살 거라고 장수를 할 거라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친구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주량이 진짜 많이 약해졌어요. 예전보다. 네네. 일단 주량이 약해지고 몸도 좀 많이 허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원래는 딱 보면은 기운이 팔팔 넘치고 운동도 엄청나게 잘하고 그랬는데 몸이 좀 많이 허해진 느낌? 몸은 짱짱하지만은 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운동을 하니까 이제 운동을 하려고 등산을 가면은 진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네네. 산 같은데 커다란 나무나 커다란 바위를 보면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네. 자기도 그러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그런 거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냥 나무나 이렇게 뭐 좀 신기하게 생긴 바위나 이런 거를 보면은.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집에 어머니가 이제 가시는 이제 무속인 분 집이 있는데 네. 그 무속인 분이 해마다 이제 가족 점을 보러 가는데 그 무속인 분이 바로 하는 말이 이 아들 산에 가면 죽는다고. 와, 예. 산에 가면 죽는다고요? 산에 가지 말라고 하라고, 이 아들. 예. 예. 그래갖고 그 친구도 이제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자기도 섬찟한 거예요. 무속인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 그 뒤로 그 산을 잘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와, 운동 삼아 간 예. 산도.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했던 소개했던 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랑 같이 과 친구랑 같이 커다란 뱀을 잡았다고. 이거 뱀 그거 건강원이나 이런 데 팔면 얼마 정도 받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죠? 약간 옛날에 저희 때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토요미스테리나 이야기 속으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죠. 네네. 예, 그때 그 뱀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좀 몇 편 소개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꼭 그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해서 또 그냥 풀어주라고 좀 찝찝하다고 풀어주라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사건가 생겼죠.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그 어떤 일이 생겼는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예. 그 친구랑 같이 뱀을 잡았던 이제 과 친구가 그 뱀을 많이 약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아이고. 좀 괴롭히고. 네네네. 뱀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뱀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뱀이 성질나면 이제 또아리를 막 이렇게 고개를 확 치켜들잖아요. 많이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뱀을 상자에 박스에다 이렇게 받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가스에 받아놓고 PC방을 갔는데 그 친구 집에 자취방인가 했던 그 친구 집에 뱀을 보관했었나 봐요. 네. PC방을 갔다 오니까 뱀이 박스 안에서 사라져 있더래요. 없더래요. 오, 예. 어디 갔는지 모르게. 예. 그리고 진짜 우연인지 우연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자형이 그 공장에서 그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 공장 일을 도와주다가
그 프레스 기계의 손가락 3개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프레스 기계. 예. 절단이 된 게 아니라. 예. 절단이 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손가락이 그거 엄지랑 새끼를 제외하고 한 손의 손가락이 장애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접합도 못할 정도로. 예.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한테 그냥 제 친구랑 법대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네. 아, 자기가 혹시 그거 안 좋은 일을, 자기가 그때 그 뱀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네. 그 친구가 뱀을 괴롭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 제 친구 말도 이제 약간은 그게 좀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뱀이 좀 친구 말은 좀 상당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아, 구렁이 정도로? 예, 예. 그 정도 상당히 기억엔 좀 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돌비님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뱀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 뭐 미스테리한 경험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무속인 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 실제로 하는 일이 여행 가이드거든요. 지금 요즘 일이 없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지금 다른 공부를 하거나 좀 반백수로 지내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대만 분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 분들 데리고 국내 가이드를 해요. 네네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좀 귀신이 많기로 소문났잖아요. 대만에서도 귀신 이야기나 스팟이 되게 많잖아요. 예, 많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대만에는 실제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전통 그거 도교나 불교 이런 거 믿는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네. 저는 실제로 귀신을 목격한 적이 없고 자세한 이야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네. 돌긴 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겪은 이야기 중에 손님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런 손님을 2번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손님들 방에다가 풀고 난 다음에 이제 룸 체크를 하잖아요. 네. 룸 체크를 할 때 이제 문을 두드리고 하는데 문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흠을 내요. 저 방 좀 바꿔줄 수 없냐고. 오, 예. 왜 방 바꿔달라고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왜냐하면은 그거 애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막 바로 울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네.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걸 좀 믿는 편이라고 하면서 방을 바꿔줄 수 없냐고. 네네. 아, 사실 그러니까 저도 호텔에 그냥 귀신 때문에 방을 바꿔달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손님 말이니까 프론트 가서 얘기를 했죠. 아, 저기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손님이 이제 좀 약간 좀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방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진짜 좀 황당하시겠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프론트 직원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웃으면서 저희는 그런 귀신 나온다는 소문을 못 들어봤는데 하면서 그냥 바꿔주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그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그 모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 같은 경우에 거기 갑자기 이제 또 룸체크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방 바꿀 수 있냐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딸이 방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호흡도 곤란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 방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왜 그러지? 예. 그러니까 그 대만 분들은 약간 그런 거를 좀 믿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손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 호텔은 그때 실제로 그 대구에 있던 호텔이었거든요. 근데 그 호텔이 지금 한 군데는 지금 그 호텔은 지금 귀신 때문에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그 기업 사정으로 인해 그 호텔이 매각이 됐어요. 아, 네, 예. 호텔 지금 없고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기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그거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귀신 봤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아름아름 소문으로 그런 소문이 들리죠. 네. 경주에 있는 호텔에서 그런 소문 유달리 많이 들었어요. 경주에 있는 예. 예. 경주에 있는 그런 호텔이나 이런데 저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뭔가 귀신 그런 거는. 복불복 같네요, 느낌이.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제 그 귀신 봤다고 이제 방금 얘기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너무 그런 쪽을 믿게 되면은 그런 게 따라온다고 자연스럽게. 근데 그 그 뒤로 말이 자기는- 일리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그런 쪽에서 멀어지더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또 귀신이 나온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 갔을 때는 아무런 목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샤오리님 말씀대로 귀신을 또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도 거기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도 정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기가 센 분들 같은 경우에 귀신을 뭐 안 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네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귀신의 존재를 믿긴 믿거든요.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귀신보다는 그런 약간 그게 꿈인지 생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때 진짜 몸이 많이 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체 이탈 비슷한 걸 한 것 같은데 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방에서 예. 이제 바로 서 있는데 제가 서 있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멍한 느낌 있잖아요. 멍한 느낌. 그런 상태로 제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 안 계속 정면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상태로 계속 서 있는데 어느 순간 누가 이제 밑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쑥 빨려 들어가듯이.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떠지더라고요. 제가 누워있는 상태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가 설마 유체 이탈한 건가? 설마 했는데 그게 근데 아직까지 꿈인지 그게 진짜 유체 이탈을 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쵸. 네. 이게 또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유체 이탈을 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귀신을 네. 본 것 같긴 한데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긴가민가한 경험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 예,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샤오리님도 그때 당시에 희한한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이고, 오늘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 얘기도 나왔고, 뱀을 함부로 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해를 입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본인이 겪으셨던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귀신을 봤던 또 특이한 썰이었어요. 그런 것도. 자, 오늘 샤오리님께서 이렇게 참여를 또 늦은 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너무 또 잘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잘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방금은 샤오리님의 공포 실화 이야기였고요. 많은 분들이 저승사자를 봤다, 아니면 뭐 저승사자가 뭐 지금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저승사자와 관련된 썰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샤오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